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STX가 채권단이 보유하게 되는 지분을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과 신규 출자 전환으로 취득할 주식이 매각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매각 방식은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매각 주관사는 EY 한영회계법인이 맡게 되고 다음 달 3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SK컴즈는 최근 사업연도 5년 연속 영업 손실이 지속되는 등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K컴즈의 지난해 말 별도 기준 영업 손실은 약 111억 원 규모로 같은 기간 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7.4% 감소한 5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기 순이익도 적자 상태가 지속돼 204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일리버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94억 원 손실을 기록하고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 감소한 5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KC그린홀딩스는 KC바이오케미칼이 자회사에서 탈퇴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탈퇴 사유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지입니다. 이로써 지분율은 70%에서 0%로 감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예고 간단히 해드립니다.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에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추천해 주실 텐데요. LG화학과 신성델타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자세히 듣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1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주식시장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까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입니다.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시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 오늘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어제는 대형주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단숨에 2075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멘토님께서 2070포인트 선에서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랠리에 동참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그랬냐면 지수는 저 바닥에서 우리를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더니 또 하루아침에 쭉 뽑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주식의 원리라고 보여야 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 방향으로 열려 있어요.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듯이요. 2070포인트를 지켜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2070포인트만 잡아준다면 위쪽으로 빵 열려 있어요.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작년 10월 달부터 우리나라가 좀 빠졌잖아요. 국정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빠졌는데 그게 딜레이 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번에는 박스권을 뚫는 자리라 한 며칠 이번 주까지는 잘 관망하고 있다가 위쪽으로 보면 분명히 주도주가 나오거든요. 그 주도주를 잘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 오늘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 대형주하고 코스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은 2만 포인트를 남겨두고 거기서 계속 이렇게 눌러가 있죠.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쉽게 2만 포인트를 넘지 못하죠. 가뜩가뜩하다가 못 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2만 포인트 그 심리대가 되게 강하거든요. 여기를 넘어가면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의견은 신고가는 뚫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뚫으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2만은 한번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보고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가를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동조화된다는 말은 좀 어색할 정도로 방향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하고는. 그래서 참고는 하되 전체적인 스탠스를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류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5,500포인트를 뛰어 넣으니까 위쪽으로 한 번 더 써죠. 한 번 더 파동을 만들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위쪽으로 더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어제 운봉 마감했죠. 여기서 좀만 더 빠져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1210원대, 그 다음에 1180원 여기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제도 외국인들의 물량을 개인 나온 물량을 다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기관들은 많이 팔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차후에는 고점을 맞을 때 기관들이 꼭 들어와서 최고점은 개인들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아마 축적해 놓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외국인들이 어쨌든 추세를 만드니까 외국인들이 어제를 많이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보셔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환율도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은 어제 살짝 또 눌러졌죠. 살짝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달러 우리가 얘기는 했었는데 50달러를 잡아놓고 또 양봉이 나오죠. 이 안에서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꺾이는 엠파동으로 다시 올라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환율을 잘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체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2070포인트 뚫었습니다. 예. 분명 세죠. 언제 1950포인트에서 2070포인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수는 자기 자리 갖다 놓거든요. 주식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 꼭 갖다 놔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갖는다면 그 때를 기다릴 건데요. 그 때가 여유가 없으면 그 때를 못 기다려서 계속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주식이다 보면 돼요. 어쨌든 주식은 그 자리 갖다 놔요. 그래서 저점과 고점, 중간값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 등분을 나눠요. 그래서 고점은 뚫으라고 있는 거고요. 저점에서 고점은 당연히 갑니다. 그 시간적 여유를 가져서 올해도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그 자리 가거든요. 자, 이번 자리는 좋은 2100포인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0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조금 누를 수가 있어요. 살짝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옆으로 기고 급락은 없을 거예요. 옆으로 기다 에너지 웅치가 다시 이쪽 방향으로 쏘아 올리는 그런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제 세진 않아요. 코스피보다는. 당연히 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돈이 지금 매기가 코스피로 가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도 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치고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요 코스닥도 670포인트, 요 670포인트까지 한번 보고 요 라인까지 보면 돼요. 지금도 좋은 자리예요. 꺾어서 올라가는 파동을 만드는 자리라 이쪽 방향으로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백광산업 급등이 나왔죠. 어제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와서 예상했던 우리 목표가까지는 거의 다 왔죠. 2,5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은 좀 더 홀딩해서 2,500원까지 보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대형주 하나, 그냥 코스닥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주는 금호 석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만들어 놓고요. 원형 바닥이제 바닥에서 만들어서 위쪽 방향까지 열려있는 자리다. 그래서 쭉 들고 가는 스탠스를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고요. 금호석유를 매수하셔서 좀 들고 가신다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대형주는 금호석유를 추천해 드리고요. 87,000원 라인, 87,000원 라인, 요 라인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00원에서 7,500원 라인에서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해서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좀 빠른 종목, 사물인터넷 쪽에 엔텔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엔텔스라는 종목 위에 서 있죠. 어제 백광산업하고 똑같은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차기라고 얘기했죠. 예. 앞차기 차트랑 똑같은 자리라 살짝 마이너스권에서 매수하셔서 들고 가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18,000원 라인까지는 그냥 들고 가는 그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드렸거든요. 대형주는 금호석유, 그 다음에 코스닥은 엔텔스 이렇게 양쪽으로 보신다면 끌고 갈 수 있는 아마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종목 잡고 엔텔스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 얼른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강연을 했으니까요. 광주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서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갈만한 종목, 그다음 테마주, 종목군도 압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를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예, 랠리에 동참할 때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조언과 함께 오늘 주도주가 될 만한 두 종목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가 의견 또는 토요일에 있을 강연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이번 시간은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직접 탐방 가셔서 보고 느끼고 또 확신에 찬 종목만을 선정해서 저희에게 공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규 추천주 두 종목 듣기에 앞서서 지난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첫 번째 원익홀딩스를 이 시간에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6일째 음봉이 나오고 어저께 양봉이 나왔습니다. 어제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투신과 보험사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죠. OLED 관련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OLED 시장 확대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현 가격에서 3% 더 추가로 상승하게 되면 상승 전환하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닛 테스트인데요. 수익률 제법 좀 많이 나 있죠. 보시면 한 45% 육박한 넘었는데요. 1월 5일 날 제가 이 시간대 AS 해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목요일날 금요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 이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날 8.3% 급등하고, 그리고 어제 오늘, 어제 또 하루 이틀 쉬고, 그렇게 숨고르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지분 인수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유니캐스트 지금 신고가 흐름 달리고 있고요. 신고가 5,700원 돌파하면서 급등 흐름 전개되기 때문에 눌림목이 발생되더라도 보유관 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 좀 드립니다. 지분 인수 완료된 다음 날부터 상승 흐름 탔다는 거 한번 체크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넥스칩인데요. 넥스칩은 이 시간에 지난주 이 시간에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율주행용 아다스 부품을 중국의 롱원기업과 유럽의 비스티온사에 납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함께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 전용 프로세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인데요. 삼성전자가 개발했기 때문에 유럽과 중국의 기존 공급사에서 신규 추가 공급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겠죠. 그 다음에 6일째 조정 흐름 진행됐고 매물 소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흐름은 3, 4일 동안 흔들었다가 다시 물량 뺐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그런 장이기 때문에 7,150원 돌파 흐름 나올 시에는 탄력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관 좀 유효하다 말씀드립니다. 기간 이틀째 매수가 들어왔고요. 개인이 이틀째 손절매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물량 뺏고 간다는 사실 체크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큰 맥은 엔비디아라는 그 글로벌 회사와 SK텔레콤이 협력을 제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 동네가 상당히 시장 파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서 포트로 꼭 한두 개씩 좀 포트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난주 이 시간에 추천해 주셨던 원익홀딩스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큰 수익 내고 있는 두 종목이죠. 유니퀘스트 또 넥스트칩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오늘 신규 추천주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LG화학을 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예. LG화학은 그 석유화학 중심으로 매출 회복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고, 최근에 그 배터리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금 테슬라 전기차는 별도로 두고요. GM 전기차 볼트와 르노 삼성자동차 미니 전기차 트위지에도 배터리 공급을 했죠. 최근에 저희가 눈여본 건 뭐냐면 플레데이 퓨처스라는 그 회사에서 전기차 지금 납품이 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 만에 36,000대 판매 예약을 했답니다. 따라서 배터리 공급 계약이 굉장히 과시화되는 시점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그 GM 전기차와 플레데이 퓨처스에 대해서 아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비자들은 GM 전기차가 먼저 이렇게 출품이 되기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는 올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GM 전기차가 출시되기 때문에 아마도 LG화학에 대한 공급 규모는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수급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수를 들어오기 때문에 양호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27만 5천 원 전후에서 진행을 또 한번 해보시고요. 장중에 어저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음봉 매수로 좀 진행을 해보십시오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34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됩니다.
예, 어제 4.6%나 급등했던 LG화학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전고점 수준인 34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LG화학 들었고요.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해 주십시오. 네, 실성 델타테크에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LG 디스플레이와 LG화학이 급등 흐름 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신고가고 LG화학은 지금 상승 추세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요 두 기업의 납품 비율이 높은 기업을 찾았는데 신성 델타테크를 소개시켜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의 POLED 소재 및 OLED 자동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6세대 OLED 생산 라인의 LCD 공정 자동화 장비 이 수주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 1월 5일 날 지분 인수가 신성 SFS를 100% 인수를 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처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식 납품사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GM 전기차와 트레드 퓨처스, 그다음에 르노 삼성 자동차의 전기차의 납품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배터리 핵심 장치인 냉극작지 부품을 납품하기 때문에 더욱더 커지겠죠. 세 번째는 그 자동차 전장 부품이 확산되는데요. 자동차 델파이의 최근 수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수주 규모는 밝힐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르노 삼성 자동차의 공급 확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서 말씀드립니다. 매수가는 3,080원 전후 또는 종가 음봉 매수 진행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5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박남일 부장께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들어봤고요. LG화학의 납품처라고 하시니까 두 종목이 좀 연관성이 있네요.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의견까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출발 상황 함께 분석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코제나이의 이정민 대표, 유한타증권의 최유진 FA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월 10일 목요일장 이제 막 출발이 됐습니다. 앞서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올랐었는데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어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먼저 코스피 쪽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뭐 미국 그리고 유럽에 대한 지수 상승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향 랠리를 꾸준하게 보이면서 저는 기대감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1월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감도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는 일단 유가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안정 수위를 찾아가는 이 환율과는 다르게 유가는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화학업종 그리고 그 정유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IT 반도체 업종에서는 굉장히 상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코스피, 그러니까 뭐 제가 코스피를 설명드리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사실 IT 반도체 업종에서는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도 이런 추이가 얼마 정도 언제까지 쭉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도 뭐 지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보합선에서 좀 파란불을 켜고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못지않게나 SK 하이닉스도 그동안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SK 하이닉스도 일단 오늘 파란불을 켜면서 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기아차를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오늘 보합가에서 약간 올라와서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눌림목을 이겨낸다면 특히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 현대차나 기아차는 내년 뭐 소형 SUV에 대한 실적 개선 신차 발표 이후에 실적 개선이 또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 기술적으로 봐도 약간은 상승 탄력을 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온다면 진입 구간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잘 되는 게 네이버도 지금 카카오도 나스닥에서 사실 코스닥에서 사실 카카오도 좋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 네이버 경쟁사인 네이버도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의 눌림목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와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는 이런 분위기이지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 미국 트럼프 당선인, 그러니까 이제 뭐 대통령이라고 불러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인 경제정책 발표 이후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다소 조금 불안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이 커지면 실질적으로 IT 반도체 업종부터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만약에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점을 찍고 한번 흔들어주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고점이 이렇게 고점을 찍고 떨궈 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뱅드권 중반까지 다시 도달하지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유업종이나 뭐 화학업종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유심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2070선 어저께부터 지켰었는데요. 이런 2070선을 지키고 난 다음에 2080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2080선까지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과연 2070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2060선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2040선도 다시 한번 위태로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한 좀 대비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2% 상승한 2077로 출발이 됐고요. 코스닥은 0.18% 오른 639포인트로 출발이 됐는데요. 어제 많이 올랐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나란히 조정을 받지만 조정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 안 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형보다 좀 못 갔던 아우 코스닥 오늘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분위기 살펴볼게요. 최유진 팀장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화요일까지 3영업일에 단기 조정을 좀 겪고 있다가 전날 좀 유의미한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요. 사실 오늘도 추가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이를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8시 45분쯤에 동시효과 상황을 봤을 때는 약보합 출발이 예상됐었는데요. 다행히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실제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매도 우위 종목이 다수였는데 실제로 업종별로는 운송, 종이 목재, 화학 등이 강세였다가 지금 다시 추세를 보면은 증권, 철강, 금속 그리고 유통업, 기계화학 등의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CS 2017이 끝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전기전자 부분에서 약간 업종들이 조정을 살짝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그리고 의약품, 은행주 쪽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에서 사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SK머테리얼즈나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개장되고 나서도 SK머테리얼즈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보여주면서 1.46% 오른 18만 7,500원의 지금 분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이나 카카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는 보합대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반등에 가장 선봉에 서고 있는 코스닥주는 사실 IT 관련주인데요. CS 2017이 끝나고 나서도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2차 랠리가 정말 시작이 된다. 옥석을 가려서 사실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이끄는 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영업이익을 좀 받쳐주고 CS 2017에서 좀 두각을 나타냈었던 중소형주들 위주로 우리가 좀 더 종목을 옥석을 가려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이런 가운데 로체 시스템즈나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어제 각각 7.58%, 2.28% 오르면서 SK 하이닉스랑 계약 소식을 체결한 걸 보여주면서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IT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좋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영업이익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IT 관련주와는 반대로 화장품주는 지금 좀 울상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일부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입 불허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 때문에 화장품주는 연일 길을 못 펴고 있는데요.
뭐 클리오나 연우가 전일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화장품주가 싸다는 이유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더 떨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반등이 나올 시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12월 22일 방송 때 추천해드렸던 그 ST라는 종목이 그때 당시에 27,000원 정도였는데 어제 종가로 31,600원 정도였습니다. 27,000원에서. 실제로 저는 지금 전고점과 볼린저 밴드 상단이 만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항선이 강하게 형성될 것으로 좀 예상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전고점을 뚫으면 5만 원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이 종목은 실적 개선에 관련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유진 팀장님과 함께 코스닥 출발 분위기 봤는데요. CES가 마무리가 됐죠. CES 2017 이후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IT 관련주들은 코스닥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제 예스티라는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주셨었는데 어제장 7% 급등 이후로 추가적으로 5만 원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33% 빠지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19,300포인트로 출발이 됐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9원 90전 내린 1,186원 50전에 출발됐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해 들어서 맞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수급 상황 꼭 한번 살펴봐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교보증권의 김지혜 수석 연구원님 전화 연결해서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월에 옵션 만기일인데요. 체크해볼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이슈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지속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4,900억 정도, 또 선물 시장에서는 9,260계약을 순매수했습니다. 미결제 약정 또한 8,200계약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 매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물 매수 역시 개별 종목과 프로그램 매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 증시를 매수하는 세력과 또 유망 종목 매수가 동반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수준에서 장중 꾸준히 매수가 유입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난 동시만기 이후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수 규모는 약 3만 계약으로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예전 동향으로 미루어 본다면 추가 매수 여력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시장에 대한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키팩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월 옵션 만기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번 주 초만 해도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따라서 시장 베이시스 역시 강세 기조를 보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월 옵션 만기 같은 경우는 경험상 보통 전해 12월에 유입되었던 배당 자금의 유출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번에도 배당락 이후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배당 자금의 유출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 약세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것으로 예상했고 일부 매도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해서 차익성 매도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또 만기 주간에도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진행되면서 매도 여력 역시 좀 많이 소진된 상태고요. 이렇듯 추가 매도하는 물량이 적은 만큼 만기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시장 베이시스가 악화될 경우에 출회 가능성은 항상 남아있다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 전략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만기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만기보다는 결국 시장의 방향성 확립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부는 외국인 매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덱스 중심이나 아니면 유망 종목 중심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1월 옵션 만기일을 맞아 어떤 투자 전략이 오를지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지혜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 대비 많이 오르거나 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두 분의 전문가의 투자 팁 얻어 가실 수 있을 텐데요.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그러면 굿 팻말을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볼 종목은 STX 중공업인데요. 매각 기대감에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오고 있네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중립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STX 중공업 이정민 대표님. 전가요? 네. 일단은 저도 조금 안 좋은 방향에 가까운 중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슈들이 좀 있죠. 뭐 매각 기대감에 좀 상한가도 기록을 했고 지금 현재 특히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제가 왜 중립, 특히나 좀 배드에 가까운 중립을 말씀을 드렸냐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가시화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에 올라가 있던 이런 모습인데 기대감에 올라와 있던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눌림목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어디까지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요. 특히나 뭐 아까 뭐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 가시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아직 법원의 허가나 합병 추진할 계획이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전무후무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가 3,500원짜리가 사실상 매물대라고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떨어져 준다면 물목이 나와준다면 2,300원 후반대까지도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지켜보시고 뭐 급하게 진입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그렇게 좋게는 보지 않고 있지만 다만 2,2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빠져준다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쯤 진입을 해봐도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일단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예, 기대감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STS 중공업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보고 있습니다. 최유진 팀장께서는 배드 의견 주셨거든요. 의견 여쭤볼게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뭐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눌림목이 있을 때 보합세 때 뭐 들어갔었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7영업일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사실 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이 이런 그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지금 폭탄 돌리기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매도 타이밍이나 매수 타이밍을 적절하게 잡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괜히 들어가셨다가 뭐 매물가지가 되시거나 그런 희생양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신규 추천주로 뭐 하는 입장에선 제가 배드 의견 드렸고요. 사실 이정민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면은 그 이제 뭐 그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늘 살짝 오르고 있는 이슈도 뭐 여태까지는 기대감이었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이슈로는 그 채권단 지분 공개 매각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다음 달까지 뭐 LOI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 좀 해결하려고 있는 것들 보이지만 사실 뭐 우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미 사태도 봤다시피 이런 공시들이 나오고 나서 추후에 그런 주의를 좀 신중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지 이런 것에 현혹돼서 좀 들어가시지 않고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에 굉장히 좋은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예, 다른 종목들로 추천드리려고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종목에 들어갈 필요 없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좋은 종목들이 많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최유진 팀장님의 의견 들어보시면 어느 종목을 사볼 만한지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OX가 아니라 그냥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만약에 위증죄로 잡혀가게 된다면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주가에는 분명 영향이 있을 것도 같은데 삼성전자는 오늘도 오릅니다. 191만 7천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 여쭤볼게요. 오늘 OX 안 하기로 했죠. 네. 먼저 최혜진 팀장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그 최순실 게이트 관련해서 연루가 됐을 때도 사실 이게 대기업들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악재인가라고 해서 그때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셨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보시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사실 많이 정경유착 때문에 그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때 뭐 역사적인 추이를 봐도 삼성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 정말 이거 이재용 그 부회장이 그 사장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뭐 외국의 언론의 B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사실 워낙 지금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실적 같은 게 뭐 9조 원 이상을 넘어섰고 이런 이슈들 이외의 요소들이 너무 좋고 지금 반도체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올해 지금 아까 하락세에서 0.1% 올라간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이슈는 크게 이 회사의 주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고 대신에 최근 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증권가에서는 뭐 250만 원, 뭐 230만 원 이렇게 정말 목표가를 상향해서 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실망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없기 때문에 계속 뭐 가져가셔도 될 거라는 의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유진 팀장께서는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라는 의견이신 겁니다. 이정민 대표께도 여쭤볼까요? 네, 그동안 제가 사실 그 작가님, 우리 PD님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이 질문 한 번으로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둬야겠다. 이거 무서운 질문 사실 이거 되게 난감한 질문이거든요. 예. 9년 만에 이제 그러면 그냥 제가 네. 준 질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좀 거리를 둬야겠네요. 네. 9년 만에 사실 이제 다시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이재용 회장인데, 뭐 9년 전에 에버랜드 시비 사건 이후에 경영권을 두고 한번 조사를 받았었고, 이제 9년 만에 다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을 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그런데 뭐 다들 뭐 국민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아니다,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대부분 사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땠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최유진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IT 반도체 업종이 없다라고 봤을 때에도 삼성전자의 일단 이런 강한 상승세는 뭐 당분간은 쭉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어느 정도 이제 12월 국회 청문회에서의 뭐 거짓 증언 같은 걸로 인해 위증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발목을 잡기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저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1월 실적 발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뭐 추가 조사적인 그리고 검사 그리고 만약에 판결을 받는다면 법원에서의 판결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삼성전자 아직까지 그렇게 위태롭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각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0.2% 정도 더 오르고 있고요. 191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투자의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볼까요? 이번에 누리텔레콤 볼 텐데요. 해외 사업 쪽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누리텔레콤에 대한 의견입니다.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을게요. 이정민 대표님. 네, 일단 뭐 해외 사업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도 실적이 호조세로 돌아설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16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주가가 좀 많이 조정됐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에 좋은 호재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만약에 1분기 실적 발표 때 가시화된다면 저는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선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힘들지만은 차트상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역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한번 물타기를 한번 해보시고 그 뒤에 만약에 8,500원까지 500원 부근까지 빠져준다면 손절 구간을 잡고 손절을 하시고 9,500원을 잡아서 8,500원 부근에 손절가를 잡으시고 9,000원 밑으로는 조금씩 물타기를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11,000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가가 11%나 올랐었는데요. 지금은 오름폭을 좀 줄여서 어제보다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정민 대표께서는 누리텔레콤을 어떻게 보면은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금 가격대 매수, 목표가는 11,000원, 또 손절가 8,500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유진 팀장께서는 중립 의견이시거든요. 네. 예. 실적으로 그 노르웨이 사업 기반에서 뭐 해외 산업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기대감에 사실 오늘 급등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고 다시 3%대로 그 하락한 상황인데요. 장 마감 때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는지 봐야 뭐 그 후에 추이를 좀 읽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으로 뭐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기대되는 매출액이 한 3,400억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회사 관련해서 이대로만 가준다면은 전 중장기적으로도 괜찮게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좀 주목을 했었다가 제가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2016년에 이제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가가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이게 요즘에 그 우리나라 코스닥 쪽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뭐 기술 계약 뭐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 관련해서 취소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뭔가 컨펌이 됐다라는 그게 나오지 않으면 또 단기적으로는 그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누리텔레콤이 이게 뭐 일정 자체가 지연된 것이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상반기 쪽에 뭐 신규 상장 신규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런 것들이 뭐 내부적이나 뭐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지연되게 된다면 그 추가적으로 좀 물리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것들 이슈를 정확하게 잘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들어가시라는 의미에서 중립 의견 드렸습니다. 예, 누리텔레콤에 대한 두 분의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어떤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지 증권사 추천조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전화 연결해 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현재 2,08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 사야 수익을 좀 내볼 수 있을지 추천주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위주의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최근에 보면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이 대형주들이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를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도 계속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동시에 들어오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 이제 좀 그 강한 철강주 중에 이제 오늘은 좀 현대제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에서 좀 이렇게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외국인들은 좀 꾸준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선제적으로 이제 포스코의 주가가 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현대제철이 2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철강 쪽이 좀 그 작년까지 하더라도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 현대차의 그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은 또 현대제철의 실적도 또 뒷받침해서 가는 그런 경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금 뭐 봉형강이나 뭐 판재료 같은 경우에 이 스프레들이 계속 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에 그 종속돼 있는 국내 뭐 현대 비엔지스트라든지 외국에 있는 그 종속회사들이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3,800억 정도 지금 나올 것으로 이제 4분기에 뭐 그렇게 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 판매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그 자동차 강판에 대해서 좀 가격을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되는데 1분기에는 이제 강판 가격도 좀 원가 상승을 고려해가지고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포스코 다음으로 이제 현대제철도 한 번 더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철강 업종 중에서도 현대제철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유한타증권의 박정민 차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 특징주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황금 ST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철강 금속 쪽으로 엮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 가격 인상 기대감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보죠. 5%나 강세를 보이네요 오늘.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이정민 대표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특수강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그리고 니켈 가격의 상승이 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가 되는,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5% 그리고 102.5%를 전망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죠. 굉장히 높은 수치이면서 지금 들어가기에 가격적인 부담이 없느냐라는 계속 이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던지실 건데 일본 기준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2007년도 고점 대비 절반도 오지 못한 이런 주가이기 때문에 절반은 왔네요. 하지만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원자재가 비싸지면 사실은 소비자는 울상을 지을 수 있지만은 회사는 반대로 실적 개선이 호재가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삼양식품이나 농심에서도 라면값 인상으로 인해서 그동안 톡톡한 실적의 수혜를 받던 그런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는 울상이지만은 이런 회사들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눌림목을 조금 받아준다면 한 9,000원 초반대에서는 한 번쯤 나눠서 조금씩 매수를 좀 진입을 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거 2007년도에 16,000원까지 올라갔던 전고점인데 16,0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대에서 배로 뛸 만한 종목이다라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입니다. 이정민 대표님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황금 ST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최유진 팀장님. 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타이어주 같은 경우도 공무값이 상승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고 이것들이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고 나서 그 1분기에 실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그 실적 모멘텀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황금 ST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시장에서 그 니켈 가격이 오르면 관련된 수혜주들로 이제 현대 BNG 스틸이나 한국선제도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니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제품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련해서는 저는 좀 중기적으로도 계속 그 니켈 가격 추이를 보면서 관심을 가져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STS, HR 가격판 상승은 이제 철강사업부 매출 증가와 이제 흡사한 이제 정방향으로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까지는 이런 원자재 인상에 대한 가격 정가가 아무래도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황금 ST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 BNG 스틸이나 한국선제까지 같이 묶어서 이 니켈 가격 추이 보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황금 ST에 대한 두 분의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볼게요. 오늘 SK 하이닉스는 좀 조정이 나옵니다. 어제보다 1.5% 정도 빠지면서 59,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조정이 달갑지 않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또 빠지기 마련일 텐데 지금의 조정을 매수로 이용해 볼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3, 2, 1. 최유진 팀장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8,000 이런 조정이 오면은 굉장히 반갑죠. 분할 매수로 우리가 이럴 때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금 빠지는 날에 조금씩 그동안 너무 올라서 못 담으셨던 투자자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기회에 조금씩 그 예수금 가지고 일부 비중을 좀 추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한 3만 원대 후반 그리고 4만 원대 초반 때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는 53,000원 그리고 56,000원까지도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같은 조정은 당연히 예상된 거였어요. 항상 그 주가라는 게 오를 수만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르다 보면 차익 실현 매물이 이렇게 출회될 수 있고요. 사실 조정이 올 때 이렇게 분할 매수로 담아가시는 게 좋고 아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전장 추천에서도 나왔다시피 다른 종목들 지금 오르고 있는 애들이 SK 하이닉스의 신규 수주를 받아서 어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계속 잘 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장은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서 굿 의견 드렸습니다. 예, SK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정민 대표님께서 중립 의견 주셨죠? 네, 저도 일단 긍정적인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유진 팀장님이 너무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럼 좀 비판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는 이런 말 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근데 물 들어갈 때 우리가 노를 못 저었죠. 지금 진입 못 하신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진입을 초기에 하셔서 잘 수익을 보신 분들은 괜찮지만은 지금 이제 매수 기회로 잡는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물 빠질 때 노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맞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 수급으로 따라가서 매매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언제 또 한번 포트에 담을지도 모르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환율적인 문제인데요. 환율이 지금 미국의 환율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환율도 위안화의 환율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 환율이 안정적이지 못한 흐름세를 계속 꾸준하게 보여준다면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가장 타격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램의 최대 공급업체인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환율이 무너진다? 흔들린다? 불안하다라면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 한번 주가가 출렁이는데 지금까지의 피로감을 한 번에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기에는 물이 좀 빠지고 있을 때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만약에 물이 빠진다면 저는 4만원 밑에까지 한번 빠지면 모를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조금, 출렁이는 그런 분위기에서 들어간다. 잘못하면 매물바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이미 가더라도, 더 위로 가더라도, 우상향을 하더라도, 그냥 내 종목이 아니다,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쿨하게 넘기시는 것이, 조금 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 상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분석해 볼 거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코진아이의 이정민 대표님, 누얀타증권의 최유진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이슈 정복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뇌물 관련한 수사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오늘 전격 소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같은 오너 리스크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 경신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주가가 그대로 이미 이야기를 다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너가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조그만 기업,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들은 사장이 잘못되면 영업을 할 수가 없죠. 사업이 그냥 바로 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큰 그룹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1,000명, 2,000명을 고용한 회사도 아니고 수십만을 고용한 회사고요. 베트남에서만도 수십만을 고용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의 역량으로 돌아가는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오너 리스크가 당장에 문제를 미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경기 시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오너 리스크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 오너가 계속적으로 잘못된 투자 판단을 하는 경우는 오너 리스크가 커집니다. 우리가 과거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그러한데요. 이게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3세 경영인으로 오면서 투자를 너무나 집중을 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 투자를 너무 과감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자기 돈으로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재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100년 전통의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너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오너 리스크가 커질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때느냐, 지나치게 자기 역량 대비 많은 투자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오너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들은 그렇게 오너 리스크가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가 개인적인 이슈 때문에 생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습니다. SK의 최태원 회장은 감옥에 가서 꽤나 오랜 기간 있었는데 SK가 뭐 어려워졌나요? 아니죠. 최근에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인수하고 더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오너 리스크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그룹이 되면 개인적 역량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역량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어느 때의 오너 리스크 같은 것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게임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게임 회사들에서 게임을 정말 잘 운용하는 그런 게임 개발자가 그 회사를 떠났다. 이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하고 없는 회사하고 좀 좀 갈라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소위 말하는 뒤에 그룹달이라는 이름을 달린 회사들은 오너 리스크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될 텐데, 이에 따른 오너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주식시장은 6월에 영국의 브렉시트, 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이슈에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올해에도 유럽 각국의 주요 선거 등 정치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가가 출렁이게 될지 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그 정치 리스크 하면은 대부분 유럽을 떠올립니다. 이제 그 브렉시트가 이제 본격적인 리스본 조약으로 넘어가는지 여부, 그리고 또 이제 5월 달에 있을 프랑스 총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미 사실은 저희가 그 정치 리스크의 하이라이트는 2016년에 맛을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렉시트도 있었고요. 그 다음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SNS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구체적인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정치 리스크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큰 정치 리스크는 2016년에 이미 터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프랑스 총선이라든가 영국 브렉시트를 확정짓는 이런 흐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정치 리스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할 정치 리스크는 하나 따로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국의 트럼프 취임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전부 시장이 빠질 것이다. 뭐 어떤 기관에서는 지수가 10% 정도 빠질 것이다라고까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친기업적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기업 투자도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데, 실제로 당선되고 나서 어떤 워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 정도의 워딩이 나온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워딩이 나오면 오히려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유럽보다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훨씬 더 전 세계 증시와 한국 증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정치 리스크로서는 훨씬 더 큰 리스크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은 조금 가지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트럼프 얘기를 다시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트럼프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SOC 투자를 전면적으로 단행할 수 있을까요?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는 사실 공화주의적인 공화당 중심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했던 SOC 투자가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의외로 공화당이 좋아하는 세금을 줄이고 이런 쪽은 조금 빨리 반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트럼프를 찍었던 백인 노동자층이 아마 트럼프의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건 뭐 한 2년만 지나도 그건 확인이 될 것인데요. 어쨌든 초기에 취임을 하고 나서 SOC 투자를 단행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포인트가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SOC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돈으로 하나요? 정부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세금으로 하든지 세금이 모자르면 채권 발행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1조 달러의 SOC 투자가 초기에 설계가 제대로 잘 안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채권 발행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안 되겠죠? 그러면 채권 발행을 못하면 금리가 바로 올라오지를 못할 겁니다. 이거 너무나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달러 강세가 꺾일 것이라는 점인데 이미 지금 일주일 반째 그 흐름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못 오르고 있다는 것,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트럼프 취임할 때쯤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서 시장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쪽으로 시선을 좀 깊게 옮겨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기세가 얼마나 갈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초호황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수요가 폭발한 만큼 사이클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의견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네네. 이 방송을 투자를 직접 단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자기 포트폴리오에 전기전자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내 포트폴리오의 전기전자 포트가 꽉 채워지면 전기전자의 사이클이 끝날 겁니다. 시세 사이클이 끝날 거예요. 한번 작년으로 되돌아 보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제약바이오는 사람들 무서워서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작년도 1분기 넘어갔을 때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이 제약바이오로 변동이 되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제약바이오가 마감을 쳤습니다. 시세 마감을. 이번에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이번 전기전자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이폰 이번 7에 256GB가 사용되었다는 말씀도 드렸고, 기본적으로 IT 기반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폭증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는 지금 전환적 국면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요 폭발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큰 분야는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동력 장치에서 전자 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핸드폰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전기 장치가 쓰였습니다만은 이렇게 큰 덩어리의 자동차가 동력 장치에서 전자 제품으로 바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반도체와 전기 제품의 수요가 있을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곧 모든 사물들의 이제 센서들이 부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 집적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대단하게 폭발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5G, 그러니까 5세대 통신이 깔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이런 어떤 산업적인 빅사이클에 들어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가격이 떨어질 거냐?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공급 확대가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LCD 하고 있잖아요. LCD도 잘 팔리는데 거기에다가 OLED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LCD 라인이 OLED로 넘어갔고요. D램 반도체 잘 되잖아요. 근데 D램 반도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랜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램 반도체에 투자할 게 랜드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투자가 옛날처럼 크진 않은 거예요. 원래 반도체 시장은 대표적으로 공급 사이클이 중요한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의 공급이 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이 그렇게 격렬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황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고, 그럼 투자의 국면에서는 언제까지 갈 것이냐? 내 포트의 전기전자 비중이 많이 늘어날 때 사이클이 끝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전기전자 포트폴리오를 많이 채우신 분들은 이번에 수익이 많이 나겠지만, 뒤늦게 전기전자 포트폴리오를 채우시는 분들은 이 제약바이오와 똑같은 사이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정 부분 올라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그걸 확인하시면은 그것이 실증적으로 보다 정확한 경험치가
가치의 뭐랄까요, 결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관련주를 포트에 담는 건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마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즉 하반기쯤 되면 사람들이 반도체를 막 담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포트에. 시세가 난 걸 보고. 이거는 인간적인 인지상정입니다. 이 투자 심리가 항상 그래요. 근데 사실 투자로 돈을 벌려면 이런 인지상정보다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좀 다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는 투자를 해도 되고요. 확신이 들 때는 팔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확신이 드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사이클은 좀 더 갈 것 같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빠지겠죠. 중간중간에 빠지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모두가, 즉, 대중이 확신하는 그 시점은 끝난 시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대중이 확신하는 시점까지는 조금 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여유분과 공간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대형 IT 주식들은 그렇게 주가가 비싸지 않은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참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IT 반도체 대중이 확신하는 순간이 오면 사이클이 끝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점은 아마도 곽상준 부지점장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코멘트를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 신한금융투자증권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강합니다. 어제도 그런 장이 연출이 됐죠. 코스피는 어제보다 0.08% 오른 207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은 지금 하락 반전이 됐고 어제보다 0.6%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보셔야겠죠.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십시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